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9월이 이제 들어왔는데 중국이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유가는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9월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중국 얘기 먼저 시작해 볼게요. 중국이 조금 나아지려나 싶었던 흐름이 분명히 월요일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신뢰도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어떤 지표 때문에 그랬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직까지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실물 지표의 턴어라운드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중간중간에 심화되는 구간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재료뿐만 아니고요. 저희 글로벌리 해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주식시장 상단을 조금 제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되었던 그 WTI도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씩 상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재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은 짊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도 보자면은 배럴당 80에서 90달러를 가정하게 된다면요. 저희가 헤드라인 CPI가 둔화될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 속도 자체가 조금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그 2% 타겟 목표치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도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재료 자체가 저희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금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턴어라운드가 보다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유가를 어떻게 좀 돌려보면 경기가 반등하고 있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중국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업종이 좀 없을까요? 당장 이제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저는 지역별로 접근을 하자면은 네. 이제는 사실 미국보다는 점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테마를 주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WTI 반등이 당장은 저희가 그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짊어지게는 되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을 또 이제 알려주는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 8월달 수출을 좀 보자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결과치가 공개가 됐는데 그 직전에 공개된 20일 잠정 수출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별다른 기대할 부분이 없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한 16% 이제 기록을 했었었는데 예. 이 10일 사이에 중국에서의 그 물량 자체가 늘어났는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저희가 8월달 수출이 이제 생각외로 잘 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그 절반의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8% 정도 감소폭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저는 이게 좀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저희가 중국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국에서의 그 내수 수요가 조금씩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어느 정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자면은 저희가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전년비 감소긴 하지만 적자폭 같은 경우도 보자면 올해 3월부터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제 시장에 대한 그 포인트는 중국이 좋아지면은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 움직일 거냐라는 걸 좀 많이 주목을 할 텐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단연 탑픽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전월 기준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수출액도 보자면은
전월 대비 오히려 한 10%, 15% 정도 증가를 하면서 바닥을 찍고 지금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개별 이슈도 지금 많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납품 이슈도 껴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8월 수출 서프라이즈와 이제 같이 상승제로 작용을 했을 때는 저는 사실 밀려도 사고 사실 올라도 사도 지금은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보자면요, 저희가 업종별로 이제 보자면 반도체가 제일 마진율 개선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8월달에 그 영업이익률 상향 조정 속도를 보자면 코스피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상향 속도가 지금 빠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중국 경제 지표 내지는 그 회복 속도에 따라서 반도체도 그 이익에 대한 추정치의 그 상향 조정 속도가 보다 조금 빨리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중국 인프라와 또 소비 테마 두 가지로 또 보통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중국이 좋아진다 그러면 뭐 철강화학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부양 정책 자체가 이번에 포커싱이 된 게 사실 인프라보다는 오히려 소비 관련된 지표고, 또 이제 중국이 최근에 또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연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익에 대한 그 추정치도 보자면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사실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화장품, 의류 이게 죄다 이제 중국 소비로 묶인 테마들이 그렇죠. 사실 상향 네. 조정의 속도가 지금 조금 한 달 사이에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저희가 사실 연초 이후에 BM 대비,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은 하위권 업종들이 대부분 그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가격도 사실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조금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련된 업종들을 좀 긴 시각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악재이기만 한 뉴스는 사실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올라간다는 게 물론 금리를 자극하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수요가 좀 반등하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탑픽으로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이제 소비 진작책을 좀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 섹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을 오히려 놓게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틈새 전략이 확실히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슈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G20 정상회담을 이번 주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안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안 가는지 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구간이 사실 뭐 하루아침에 발생한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에 예. 있어서 이게 G20 내에서도 사실 이게 친미와 친중의 그 성향이 조금 많이 지금 점차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저희가 직전에 장관급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 이 관련된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의료라든지 기후변화에 굉장히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원래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또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시진핑 주석의 불참 사유로는 크게 뭐 두 가지로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인도가 올해 그 G20 의장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인도와 지금 중국이 그 국경에 대해서 좀 분쟁을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그 정치적인 시각이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중국의 그 내부 경기 상황이 조금 더 시급하기 때문에 네, 순방을 조금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지금 제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점을 크게 조금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뭐 사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알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업종별로도 보자면은 지금 당장은 뭐 미국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조금씩은 고민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자면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9월 전략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는 상단은 조금 다소 제한될 흐름을 보일 거는 같지만요. 여전히 뭐 약세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가능성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어적인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순히 전통적인 방어주를 보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방어력이 높은 업종은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기업들도 사실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피해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는 구간이 이제 연말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CPI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또 이제 Q에 대한 가능성도 미국 내 소비가 조금씩은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업종별로도 전 업종이 다 같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이 좀 우수하거나 내지는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로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가 9월 달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통신 또 이제 반도체까지 조금 탑픽으로 꼽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조금 우세한 그런 업종과 종목으로 압축해서 방어적인 관점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자동차, 통신, 반도체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